이 공식이 깨집니다. 뭘로 깨지냐면 부분 유료화. 부분 유료화 제일 처음에 저희 가족을 낚은 게 그게 있어요. 위룰이라고요. 위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건물을 하나 딱 짓기 시작하면 24시간 걸리고 뭐 30시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단축하려면 물약을 먹어야 되죠. 근데 그 물약을 팔아요. 800개가 49.99달러. 49.99달러. 애들은 뭐 50원도 안 되네라고 생각하겠지만 5만 원이에요. 2010년이면 저희 아들이 10살. 그러니까 3학년. 초딩 3학년인데 엄마 걸로 위로를 막 하다가 답답해서 결제를 해버렸어요. 800개. 엄마 비밀번호 아는 기간대로. 예. 지금도, 예. 제가 일 끝내고 집에 가면, 6학년이 됐는데, 지금. 아빠, 결제 좀. 그래가지고, 쿠키런의 수정 있죠. 계속 사달라고 하는데, 하도 불쌍해서, 제 페이스북 연결해서 10개 주고, 됐지? 이렇게 했거든요. 인앱 퍼체이스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애니팡 팡 터졌죠. 애니팡 카카오가 21% 가져가고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구글하고 그다음에 애플이 30% 가져가고 그다음에 21%를 카카오톡 회사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9%를 이제 게임 개발사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드래곤 플라이트 일매출 20억까지 하루에 20억. 하루 판매가 20억이요. 아까 8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하루 판매 20억까지. 주로 구매층이 어떻게 되냐면 20, 30대 여자들.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앱 퍼체이스가 나오면서 아이폰이 더 수익이 많다 그런 거 이제 안 통하게 됐고요. 인앱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벌이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이거 동영상에 지금 녹화되면 안 되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부킹 앱을 만들어요. 나이트 클럽, 이런 데서 이제 클럽 가가지고, 이제, 부킹을 하잖아요. 헌팅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장소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1km라는 앱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소셜 파티업이라는 앱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앱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제, 하트를 5개를 주고, 이제, 하트를 이제 한번 찌를 때마다 하트가 하나 날아가는 거죠. 여자들은 이렇게 날리지 않는데, 여자들은 온대요. 거의 남탕이 되게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서비스 딱 들어갔는데, 남자들. 근데, 그런 유명한 명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명제냐면,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하트를 다 쓰면, 그거를 이제 인앱으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있죠. 인앱이 그래서 굉장히 수익 모델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카카오 게임 플랫폼 해가지고 기사 난 거를 올려놨는데요. 2천만 다운로드 받은 게 이제 드래곤 플라이트 애니팡. 애니팡은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보면 50대 아줌마가 열심히 애니팡을 이어폰도 안 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다운로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 누적 가입자 수 해가지고요. 3억 명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카카오 게임 파트너가 7개에서 지금, 99개로 늘어났고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도 그 당시 1년 전에는 10개였는데 지금은 180개. 지금 코리안 클릭 쪽에서, 아마 카카오 플랫폼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 이 카카오가 네이트온처럼 언제 망가질 건가 그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국내에서는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라는 SNS를 이용한 플랫폼 요거가 있고요. 요거 이전에 어떤 게 있냐면 페이스북에 게임이 있죠. 페이스북 게임도 굉장한 플랫폼이 되고 거기 통해서도 페이스북 매출의 5%인가? 그게 이제 제3의 회사들, 거기 게임 플랫폼을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회사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익이 한 페이스북 전체의 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바일 iOS 하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확 올라갔고요. 이건 미국의 그 잡 사이트에 통계를 공개를 한 거고요. 오브젝티브 C하고 자바,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떨어지는 건 플래시 망하면서 액션 스크립트 꼴랑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하고, 자바도 안드로이드 쪽으로 많이 가서 자바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모바일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모바일 퉁쳐가지고 모바일 개발 이렇게 딱 봤는데, 이제 모바일 개발도 이제 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요. 게임도 이제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고 있고, 저는 빨리 이제 게임에서 와우가 됐으면 했는데, 이제 와우는 철 지났죠. 요즘 롤이죠. 여기 올라올 때 보니까 LOL 리그전 이렇게 있었는데 상금이 300만 원. 예, 괜찮죠. 근데 모바일 앱도 이제 그 카테고리 영역별로 점점 세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할 때도 그 비즈니스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개발 영역에서도 점점 전문화 써가지고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그 다른 데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모바일 미드웨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 서버, 아마존 EC2, 뭐 아파치, 그다음에 톰캣,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서버를 임대해서 쓰는 게 저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서 내가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해서 올리면 그걸 서비스 해주는 게 플랫폼 애저 서비스고요. 구글 앱 엔진이라고 해가지고요. 파이썬이나 아니면 자바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저쪽에서 그냥 일정한 트래픽이 안 되면 돈을 안 받고 그냥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백엔드 서비스 해가지고 요런 그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서버를 그 종량제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임계점 안 넘으면 돈 안 내도 그 서버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기 모바일 백엔드 애저 서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미드웨어 해가지고 저 서버를 이용할 때 통계라든지 그 다음에 유저의 사용 특성 이런 것들을 그 로깅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모바일 미드웨어가 되겠죠. 굉장히 미국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요거 하나 있어요. 바스.io라고 해서요. 여기 KTH에서 서비스 해주는 건데, 요걸로 이렇게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푸시 알림 서비스를 내가 복잡하게 안 해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푸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바스.io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게 돼요. 페이스북은 애플에서 키우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는 카드사 아니면 SKT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앱하고 그 다음에 그 쿠폰, 그 기업 그 던킨 도너츠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의 쿠폰이 여기 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잠깐 동영상을 보면 페이스북도 지금 국내에서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서비스들만 쭉 됐다가 지금 현재는 요거는 보시면 서브웨이 샌드위치죠. 그 다음에 거기 쿠폰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스타벅스 앱을 깔면 거기에서 이제 쿠폰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 쿠폰이 이메일로 나한테 오고, 스마트폰에서 그 이메일에 버튼을 누르면 페이스북에 그 쿠폰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에어라인, 그 항공사를 이용할 때도 내가 티켓팅을 하면 그 티켓팅에 대한 정보가 페이스북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들어간 거를 갖고 있으면 내가 공항을 갈 때 공항 몇 번 게이트입니다. 게이트가 바뀌면 그게 푸시 알림으로도 오고요. 그런 정보들이 이제 밀접하게 연결된 게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쭉 보여지고요. 그 쿠폰이라든지 북마크 이제 이렇게 스캐너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할인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페이스북이 됩니다. 이거를 그 애플에서 밀어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예. 여기 이렇게 근처나 뭐 이런 것들에 보면 알림이 오고 그 페이스북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게 좀 재밌어요. 딜리트하면 세절해져요. 예.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요게 있어요. 액세서리 말고 앱세서리라는 게 단어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요. 사물하고 인터넷하고 연결시킨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게 앱 이네이블드 해가지고요. 애플 쪽에서는 이거를 아예 마켓으로 만들어서 마켓에서 팔아요. 국내에는 요 카테고리가 없는데, 여기 미국 앱스토어에 가면 앱 이네이블드 해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전구 밝기를 앱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이거 나이키 퓨얼 밴드,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밴드 차고 돌아다니면 내가 그날 움직인 칼로리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고, 그게 그 게임 센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친구랑 이렇게 누가 칼로리 더 많이 썼는지 랭킹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퓨얼 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 지금 온도계가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가지고,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여기 스마트폰에 정보가 보여지고, 지금 집에 온도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아이 베이비 모니터 해가지고, 집에 아기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재 집에 아기가 어떤지 이렇게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요것도 팔고요. 그 다음에 위핏 해보셨어요? 그러면 거기 몸무게 맨날 재주죠. 그런 것처럼 체중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바디 애널라이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라든지 혈압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나이 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 꽤 유용하겠죠. 그리고 쭉 뭐 온도 체크, 오븐의 온도를 체크하는, 고열 체크하는 이런 센서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아까 본 AR 드론 얼마 안 하죠. 300달러면 대략 한 40만 원 정도? 그 용산 아이파크에서 팔더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뭐 악기라든지 그 다음에 미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앱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냥 그 창업이나 이런 거 심사 받을 때도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뭐 SNS 만든다, 게임 만든다 그러면 뭐 이랬는데, 요즘엔 씨도 안 먹힌대. 하도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요런 디바이스하고 연결된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안키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요. 요번 말고 6월 달에 WWDC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아이폰 개발자, iOS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표된 그 발표 동영상입니다. 앱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그 iOS 디바이스에서 하는 거예요. 네. is using the iOS platform to create an entirely new category of experiences. They're launching their company for the first time on stage today. They're using iOS devices and the iOS platform to b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into our daily lives. I'd like to introduce Boris Softman, CEO and co-founder of Anki, to tell us about his company. 그 영어 공부할 때 애플 키노트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려요. 말도 천천히 해줘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에
이렇게 컴퓨터를 달기 힘드니까 와이파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iOS하고 연결이 돼서 iOS에서 이걸 제어를 해줘요. 아직은 시제품은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베타 버전 상태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합니다. We are so excited to give you a peek at our first product, Anki Drive. 예, 안키 드라이브 이렇게 종이를 뚜루루 이렇게 폈죠. Assisting me today is Brad Newman, our lead AI engineer at Anki. Now, we're going to start by sharing some of the technology under the hood. As we have these cars go through a few formations, realize that each of them is completely driving themselves. 네. And our app is 저 coordinating the entire experience. 영상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 차의 동작을 iOS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차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으로 자기가 센싱을 해서 이렇게 하게 돼요. 500 times per second they're running logic to sense the track, their position on it, adjusting their steering and speed and communicating back and forth. 센싱된 정보를 여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컴퓨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지시를 이렇게 내리는 거죠. 얘는 이제 5배 정도 빠른. So, as Aiden weaves through the pack, our app knows everything that's happening in real time. It's analyzing thousands of potential actions every single second. And not just for Aiden, but for every single car. We are using iOS devices not just as remote controls, but as the brains behind an immersive.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고요. 예.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게임을 실생활에 이렇게 도입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차 막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고, 그 세대의 카가 빨간 카를 이제 막는 거예요. 이제 예, 막으라고 이렇게 돼서 막죠. 예. 여기에 이제 게임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웨폰, 그러니까 무기 장착하게 돼요. 예, weapons enabled 해가지고 나오죠. 쏜 거고요. This is a video. This is a video game in the real world. We can customize everything in softwar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hicles to the weapons that they can use. We are taking all of the things we love about video games and programming them onto physical characteristics. 네, 여기 안키 드라이브고요. 잠깐만요. 또 한 가지는 그거를 그다음에 어디 하고 식스인가요? 잠깐만요. 전넷에 이런 여기는 지금 안 되겠구나. 이 아우디 같은 경우 이제 시승하죠. 시승을 하는데 신차고 이제 막 이렇게 시승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트랙을 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32분의 1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패드로 그 모형에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아이패드로 컨트롤을 하게 해서 그 쇼케이스 만들어 놓고요. 그 쇼케이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트랙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앱들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도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두이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라는 표정인데, 아두이노라고 있어요. 여기 아두이노 해가지고요. 아두이노 큐브 요거는 보시면, 굉장히 작은 칩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기판 있죠? 요 명함 카드만한 그런 신용카드 크기만한 그 기판이 컴퓨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컴퓨터에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저기다 그 USB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송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 LED로 깜빡인다거나 그 다음에 빛 센서로 그 인식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아두이노예요. 저 기판만 3만 원이면 사요. 그리고 저 기판을 가지고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LED라는 글자가 3차원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저런 것들을 이제 전문 광고 대행사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이오드, LED 이렇게 쭉 조립을 해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됐죠. 이 관련된 그런 소스들은 오픈 소스로 같이 공유돼서 사람들이 그 소스 가져다가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요. 컴퓨터에 이 아두이노 센싱한 거를 신호를 보내고 그거를 나한테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SMS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푸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딱 명령을 하면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저 아두이노에 명령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식물한테 물을 자동으로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아두이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리 파이 해가지고요. 요거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구글에서 만든 거고 거의 똑같은 거고 요것도 이제 35달러 한 3, 4만 원짜리 기판 가지고 똑같은 그런 지금 그 두 가지가 이제 경쟁으로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교육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교육 쪽에서 그냥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그냥 그 화면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반짝거리고 뭔가 로봇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굉장히 많은 집중 몰입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현재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실생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